박동석 73. 그는 늘 같은 외투를 입고 다녔다. 소매가 닳아 실밥이 풀어져 있었고 단추 하나는 색이 달랐다. 원래 것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집에 있던 단추를 아무거나 달았기 때문이다. 깃부분은 햇빛에 발해 원래 색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그 외투를 보면 대체로 같은 판단을 했다. 힘들게 사는 노인, 연금으로 근근히 사는 사람. 젊은이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돌렸고 가게 주인들은 살짝 경계했다. 택시를 타려 손을 들면 그냥 지나치는 차가 더 많았다. 외모가 곧 신용이 되는 세상에서 동석의 외투는 그에게 불리한 증거였다. 하지만 동석은 그 시선을 굳이 바로잡지 않았다. 그에게 외투는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버텨온 시간의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이 외투는 45살 때 샀다. 첫 번째 공사를 무사히 끝내고 받은 돈으로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골랐던 물건이다. 당시엔 제법 비싼 옷이었다. 아내는 그때 말했다. 오래 입을 수 있는 걸로 사세요? 그리고 정말로 오래 입었다. 겨울마다 소매를 걷고 현장에 나갔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외투를 걸쳤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벗을 수가 없었다. 이 옷을 입으면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그는 목수였다. 아침 해가 뜨기 전 현장에 나가 밤이 되어야 돌아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했다. 손에는 늘 나무가루가 박혀 있었고 손등은 갈라져 있었다. 아무리 씻어도 손톱 밑은 검었고 손바닥 굳은 살은 가는 사포처럼 거칠었다. 집을 지어주고 가게를 만들어주고 학교 교실 책상을 수리하며 수많은 사람의 삶에 공간을 남겼다. 그가 만든 서랍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열리고 닫히고 있을 것이고 그가 짠 문짝은 누군가의 집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정작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건물주들은 감리에게만 인사했고 그는 늘 뒤편에서 묵묵히 일했다. 그는 그걸 서운해하지 않았다. 사람은 결국 무엇을 남겼는지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로 스스로를 기억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오래된 은행을 찾았다. 연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대단한 용무도 급한 일도 아니었다. 새로 바뀐 양식 때문에 도장 하나 더 받으면 끝나는 일이었다. 그저 조용히 다녀올 생각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는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날 하루가 자신뿐 아니라 그 공간에 있던 많은 사람의 기준을 흔들게 될 줄은. 외투깃을 여미며 은행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노인이었다. 은행 로비는 깔끔했고 직원들은 분주해 보였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대리석 바닥은 반들반들 빛났고 천장의 조명은 하얗게 환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동석은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다.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보다 나이 든 사람들은 가만히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벽면 모니터에서는 각종 금융상품 광고가 흘러나왔다. 231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십시오. 기계음 안내가 울렸다. 동석의 번호는 247번. 아직 한참 남았다. 그는 조용히 기다렸다. 급할 것 없었다. 평생 기다리는데 익숙했다. 현장에서도 늘 자재가 오기를 기다렸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고 돈을 받을 날을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247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와주십시오. 동석은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다. 무릎이 조금 뻐근했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창구에 앉은 젊은 남직원은 서류를 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존댓말이었지만 형식적이었다. 직원의 시선은 모니터와 서류 사이를 오갈 뿐 동석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번호표를 대하는 것 같았다. 동석이 연금 계좌 정리를 이야기하자 직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입꼬리가 약간 처졌다.
설명은 길어졌고 말은 규정 이야기로 흘러갔다. 이 경우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다른 상품을 같이 가입하셔야 하고요. 수수료도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내용은 하나였다. 귀찮으니 그냥 가세요. 그 말들 사이에서 동석은 느꼈다. 도와주려는 설명이 아니라 걸러내려는 말이라는 걸. 오래된 외투를 입은 노인. 큰 거래를 할 리 없는 사람. 시간 들여 응대할 가치가 없는 고객. 직원의 눈빛에는 그런 판단이 담겨 있었다. 동석은 평생 그런 눈빛을 봐왔다. 현장에서도 관공서에서도 가게에서도 육체 노동자를 향한 은근한 무시. 나이 든 사람을 향한 불편한 시선. 돈 없어 보이는 사람에 대한 차가운 태도. 그러나 젊었을 때는 그게 분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화를 낼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제 계좌에서 직접 정리하면 되겠군요? 직원은 잠시 멈칫했다.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고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처음으로 동석을 제대로 본 순간이었다. 아, 네. 그렇게 하시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동석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신분증을 꺼내 조용히 창구 위에 올려놓았다. 직원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키보드 소리만 똑똑 울렸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직원의 손가락이 멈췄다. 이게 직원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고객님 계좌 잔액이. 그 말 끝에는 질문보다 당혹감이 먼저 담겨 있었다. 동석은 여전히 조용했다. 표정도 목소리도 변하지 않았다. 그 금액이 맞으신가요? 직원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완전히 멈췄다. 화면을 응시하는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는 듯 눈을 깜빡이며 다시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 확인할 때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세었다. 1, 10, 100, 1000만.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방금 전까지 무심하게 대했던 그 노인의 계좌에 적혀있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다. 수십 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 평생 땀 흘려 벌어 은행에 맡긴 돈. 그 금액은 이 지점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였다. 주변의 소리가 서서히 줄어들었다. 옆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여직원이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동료의 굳은 표정을 보고 슬쩍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녀의 눈도 커졌다. 과장님.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긴박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다른 고객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제야 로비 전체가 알아차렸다. 이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은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 이 지점의 오래된 기반이라는 사실을, 30년 넘게 성실하게 돈을 맡겨온 고객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이 조용히 꾸준히 이 은행을 믿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관리 책임자가 급히 사무실에서 나왔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딱딱 울렸다. 그는 동석이 앉아있는 창구로 빠르게 걸어왔다. 양복 재킷을 고쳐 입고 넥타이를 매만지며 얼굴에는 최대한 공손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고객님. 그는 동석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점 관리 책임자 김영호입니다. 명함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이 노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로비를 지나칠 때 스쳐 지나가면서도 인사 한마디 없었던 바로 그 책임자였다. 동석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다. 화를 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더 무거운 공기를 만들었다. 책임자는 계속 허리를 숙인 채 말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VIP 고객이신 줄 미쳐. VIP요? 동석이 처음으로 말을 끊었다. 저는 30년 전에도 같은 사람이었고 지금도 같은 사람입니다. 달라진 건 제 통장 잔액뿐입니다. 그 말에 로비가 조용해졌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동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또렷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문제였을 뿐이죠.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창고 직원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책임자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변명할 수 없었다. 동석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옷차림을 보고 판단했다. 나이를 보고 무시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쉽게 넘길 수 없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다른 고객들도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도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봐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동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좌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책임자의 얼굴이 더 굳었다. 계좌를 정리하겠습니다. 동석의 말이 떨어지자 직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책임자가 황급히 말했다. 고객님, 잠시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닙니다. 동석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다. 이미 생각은 끝났습니다. 책임자는 한 발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주변 고객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듯 했다. 저희 은행과 오래 거래하셨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결정하시는 건 한 번이 아닙니다. 동석이 조용히 끊었다. 30년 동안 제가 이 은행에 올 때마다 받았던 시선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게 확인됐을 뿐입니다. 그 말에 책임자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창구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액이 크셔서. 괜찮습니다. 동석은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기다리는 건 익숙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평생 기다려온 사람. 자기 차례를 묵묵히 기다려온 사람.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 오늘까지 기다려온 사람. 하지만 그 기다림은 이번엔 달랐다. 직원들이 급히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로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저 어르신 계좌 정리하신대요. 얼마나 있었길래 저렇게 난리야? 몇십 년 단골이었나 봐. 대기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몇몇 고객들이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은행 앱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한 중년 여성이 창구로 다가갔다. 저기요, 제 계좌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고객님, 무슨 문제라도. 문제요? 방금 봤잖아요. 당신 내가 어떻게 사람 대하는지. 또 다른 노인이 일어섰다. 나도 여기 20년 넘게 다녔는데 한 번도 VIP 대접 같은 거 받아본 적 없어. 돈 많은 사람만 사람 취급하는 거였구먼. 파문이 일었다. 동석의 선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갔다. 한 사람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불편함,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뢰는 그렇게 무너진다. 큰 소리 없이 단 한 번의 장면으로.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동석이 30년간 매달 빠짐없이 돈을 맡기며 쌓아온 신뢰. 그러나 단 한 번의 무례한 대접으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서류 처리에는 1시간 넘게 걸렸다. 그동안 동석은 묵묵히 앉아 있었다. 책임자가 몇 번이나 다가와 재고를 권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났다. 동석은 통장과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은행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직원들이 지켜봤다. 후회는 없었다.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곳에 자신의 시간을 더 맡길 수 없었을 뿐이었다. 오래된 외투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뒷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존중받을 권리.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동석은 그걸 지켜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그는 생각했다. 옳은 선택이었다고.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거리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워졌다. 동석은 여전히 그 오래된 외투를 입고 다녔다. 어느 가을 오후 동석은 동네 작은 신용협동조합을 찾았다. 은행에서 정리한 돈을 새로 맡길 곳이 필요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다. 화려한 간판도 넓은 로비도 없었다. 그저 동네 사람들이 모여 만든 소박한 공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분위기부터 달랐다. 규모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창구는 3개뿐이었고 대기 의자도 6개가 전부였다. 벽에는 조합원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입구에서 한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동석의 외투를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방문객으로 맞이할 뿐이었다.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창구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동석과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형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직원이 물었다. 혹시 다른 은행에서 옮겨오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ATM도 많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도 큰 은행만큼은 아니에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한 말이었다. 좋게 포장하거나 과장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럼 천천히 작성하세요. 어르신 급하지 않으시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동석은 속으로 웃었다. 돈이 아니라 태도가 다르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가 얼마를 맡기든 어떤 옷을 입고 오든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조합원으로 동네 이웃으로 대접받을 뿐이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 통장은 일주일 후에 나와요. 그때 다시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조합원 모임이 있어요. 오시면 차도 한 잔 드시고 동네 소식도 듣고 가실 수 있어요. 부담 없으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초대였다. 고객이 아니라 이웃으로 맞이하는 말이었다. 네, 시간 되면 가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을 나서며 동석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큰 건물도 화려한 시설도 없었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다. 그게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생각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지위보다 어떻게 대접받았는지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젊었을 땐 몰랐다. 성과가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고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달랐다. 기억에 남는 건 누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였다. 친절했던 가게 주인. 먼저 인사해준 이웃. 힘들 때 격려해준 동료. 존중해준 낯선 사람. 그런 기억들이 마음속에 남아 따뜻함을 만들었다. 반대로 무시당했던 순간 무례하게 대접받았던 기억도 생생했다. 그 상처는 오래갔다.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다음 선택을 만든다는 것도 알았다. 어디서 물건을 살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느 곳에 마음을 둘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건 결국 어떻게 대접받았는가였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단골 슈퍼 주인이 손을 흔들었다. 어르신, 오늘 고등어 좋은 거 들어왔어요. 그래요? 나중에 들를게요. 네, 천천히 오세요. 동석은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다.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며 존중하며 따뜻하게. 그게 돈보다 화려함보다 더 값진 것임을 이제는 안다. 여러분, 박동석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낡은 외투 하나로 사람을 판단했던 은행 직원.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외투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디서 물건을 살지, 어느 곳에 마음을 둘지.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건 결국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대접받았는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압니다. 화려한 간판보다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가 더 따뜻하다는 것을. 큰 혜택보다 존중받는 마음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동석 어르신처럼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도 외모가 화려하지 않아서도
그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대접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을 지켜주시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존중받고 사랑받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